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다목적 댐이 최근 폭염에 녹조댐으로 전락했습니다. 대구지검장의 부적절한 행동이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총장과 만남이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천주교 대구대교구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대표 축제인 치맥 페스티벌이 개막했습니다. 대구를 넘어 뻗어나가는 원조 치맥 축제는 폭염에 지친 시민들을 달래줬습니다. 문경시의회 한 의원이 지난 4년간 의정비를 전액 환원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7월 19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 경북 전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낮 기온 37도가 예상됩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지치실 텐데요. 최대한 바깥 활동 자제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계속되는 높은 기온과 강한 자외선에 잠시만 바깥에 있어도 피부가 따갑습니다. 여기에 땡볕더위와 탁한 공기, 불쾌지수도 높고 더위 체감지수도 높아 어지럼증이나 실신 등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도 무척 큰데요. 최대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 외출할 때는 양산 등으로 태양광의 직접적인 노출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요즘같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너무 장시간 낮은 온도에 노출되면 냉방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실내 적정 온도인 26도에서 28도를 유지하셔야겠고요. 갈증 해소를 위한 커피나 탄산음료는 오히려 몸속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최대한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지역은 파란 하늘 아래 높은 기온이 유지되면서 뜨거운 하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낙동강 등의 대형 보만 만들어진 게 아니었죠. 수질 개선과 홍수를 예방한다며 곳곳에 다목적 댐도 만들었는데요. 한푼이 아쉬운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최근 폭염에 녹조댐으로 전락했습니다. 영천시 보현산댐과 영주댐 녹조 문제를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록색 물감을 쏟아부은 듯합니다. 어디까지 산이고 어디가 물인지 구분이 안 돼 산과 이어진 넓은 잔디밭처럼 보입니다. 지난 2014년 다목적댐으로 준공된 영천 보현산댐이 녹조로 뒤덮였습니다. 보현산댐 물의 유해 남조류 개체수는 지난달 말 밀리리터당 5만 셀을 넘었습니다. 최근에도 20만 셀로 나타나 조류경보제 경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녹조는 지난달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장마 기간에 조금 나아지는 듯 했지만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되면서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장맛비에 대량으로 유입된 부유물을 걷어내고 산소를 공급하는 수중폭기를 가동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보현산댐은 비슷한 규모 다른 댐과 비교해 주위에 사는 사람도 가축도 많아 오염원이 많습니다. 특히 상류 지역 마을에는 공공하수 처리 시설이 없어 생활하수가 그대로 댐으로 흘러듭니다. 건설 당시부터 주변에 민가가 많아 위치가 적절치 않고 저수량을 너무 많이 기대한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됐지만 3천억 원 넘는 예산을 썼습니다. 수질 악화라든지 이것 때문에 담수를 할 수가 없고 설령 담수를 했다 해도 사용처가 없는 댐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용지물인 낙동강 최상류 내성천에 있는 영주댐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물이 녹색을 넘어 흑색으로 변했습니다. 2016년 물을 가둔 이후 3년째 녹조가 발생하자 1조 원 넘는 돈을 들여 만든 영주댐은 담수를 중단하고 수문을 열어 강물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수질을 개선하겠다며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선 보현산댐과 영주댐, 되레 수질 악화, 환경 파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그동안 몇 차례 보도했던 박윤혜 대구지검장의 부적절한 행동이 여러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총장과 만남이 검찰 조사를 받은 전임 총장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천주교 대구 대교구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윤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병욱 전 대구 가톨릭대 총장 신부가 폭로한 학교법인 선목학원 조환길 이사장 대주교의 대학 관련 비리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김정우 현 대가대 총장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2010년 교육부 감사에서 대학 비자금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통장이 적발됐을 때 당시 사무처장 신부였던 김 총장이 이를 숨겼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 총장이 비자금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윤혜 대구지검장은 수사선상에 오를 수도 있는 김정우 총장을 만났습니다. 당시 김 총장은 건강 악화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링거까지 꽂은 상태로 학교에 나와서 지검장을 만났습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시민사회단체들은 축소 수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수사에 면죄부를 주고 또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좀 수사당국에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점을 갖고 있고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행위고. 김 총장은 경찰이 내사 중인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비리 의혹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지검장을 통해 경찰 수사에까지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검장이 보여준 부적절한 언행은 검찰 수장의 자질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치맥의 성지로 불리는 대구의 대표적인 축제인 2018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어제 개막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람객이 모여 한여름밤의 낭만을 즐겼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개막을 선언합니다. 개막 선언에 맞춰 초대형 치킨 박스가 열리면서 2018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 막이 올랐습니다. 참석자들은 한 손에 생맥주를 들고 건배를 외치면서 축제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몸을 리듬에 맡기는 사람들은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푹푹 찌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첫날부터 많은 관람객이 찾았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람객들이 많이 눈에 띄어 치맥 페스티벌의 국제화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Yes, definitely unique. You can see a lot of places where you can eat on a very good price. 욜로와 치맥의 성지 대구로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유명 힙합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눈길을 끕니다. 어젯밤에는 마이크로닥과 다이나믹 듀오가 선을 보여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힙합 페스티벌 수준이라고 해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요즘에 뜨는 게 힙합이라서 그런지 많이 하네요. 그래서 저도 힙합을 좀 좋아하고 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2018 대구 치맥 페스티벌은 오는 22일까지 닷새 동안 두류공원 일원에서 열려 대구를 흥겨움의 도시로 만들 전망입니다. 올해 6번째인 대구 치맥 페스티벌은 대구에서는 드물게 100만 관람객이 찾는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이번에도 신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경시의회 한 의원이 지난 4년간 의정비를 전액 환원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앞으로도 의정비를 환원하며 생활정치인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의원을 조동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문경시 의회 이상진 의원이 다음 주 열리는 회기 준비를 위해 사무실을 찾아 자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의원은 최근 문경시 장옥회에 장학금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4년 전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걸었던 의정비 전액을 환원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 4년간 매월 의정비 150만 원과 의원 활동비 9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의정비 150만 원의 4년치 모델을 장학회와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에 기부해 왔습니다. 기초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환원을 약속했으며 저는 단지 그것을 지켰을 뿐입니다. 앞으로 제 8대 이하에서도 의정비 7,200만 원을 전역 사회에 환원할 것입니다. 이상진 의원은 문경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명예퇴직한 뒤 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됐고 이번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의정비 환원으로 활동비가 부족하다 보니 아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기도 하는 이상진 의원은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내에게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기초위원은 무공천, 무보수 봉사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생활정치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신의 돈까지 써가며 초심을 지켜가는 이상진 의원에게서 진정한 생활 정치인의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덥기만 한 게 아니라 열사병처럼 몸에 이상이 오는 온열질 환자가 예년보다 많이 늘고 있습니다.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대처하고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사병을 비롯한 온열 질환은 보통 얼굴이 붉어지면서 두통과 구역질, 어지럼증 같은 초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선 옷을 벗고 몸에 물을 뿌려주고 수분을 공급해 체온을 낮춰야 합니다. 그냥 맹물보다는 이온음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충을 시켜주면은 이제 몸속에 빠져나갔던 나트륨을 우리가 보충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타이레놀, 아스피린 같은 해열제는 열사병 상태에서는 열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없어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단백질 음식도 피해야 합니다. 더위가 한참 진행될 때는 오히려 단백질 이런 거는 내분비 열을 또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온음료에 보통 스포츠 음료라고 해서 전해질하고 당분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당분이 좀 포함되면 흡수가 좀 빠르다. 만성 질환을 앓거나 여러 가지 약을 먹는 노약자들은 온열 질환에 취약하므로 무더운 날씨에는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꽉 끼는 옷보다 가볍고 밝은 색깔의 옷을 입고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고 탈수를 일으키는 술은 되도록 마시지 않는 등 온열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요즘 같은 한여름에 나오는 햇사과는 보통 일본 품종의 아오리 사과였습니다. 이 푸른 빛을 띠는 아오리 사과는 떫고 텁텁한 맛이 있죠. 그런데 우리 입맛에 맞는 달고 새콤한 사과 품종이 나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군위 사과연구소가 만든 썸머킹 사과를 양관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쇠약볕이 쏟아지는 여름, 탐스러운 사과가 나무에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새롭게 개발한 여름 사과 썸머킹입니다. 썸머킹은 당도가 높고 과즙이 좋습니다. 7월에 주로 유통되는 아오리 사과보다 당도가 20%가량 높습니다. 산도도 적절해 새콤달콤한 맛이 납니다. 이 썸머킹 사과는 보급 5년 만에 경북 군위와 영주, 경남 함양, 충북 보은 등 전국 사과 주산지로 퍼져 재배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형마트에도 팔려 소비자들의 입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풋사과가 다이어트에도 인기가 있어서 좋아하는데 새로 나오는 신품종 사과라서 여름 사과 맛보고 싶고 2014년도에 이 품종으로 바꿔갖고 지금 백화점에 납품을 함으로써 전에 아오리 가격의 2배를 넘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배 면적도 꾸준히 늘어 어느새 5년 만에 200헥타르로 넓어졌습니다. 주요 품종으로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가격도 제대로 잘 받아야 되겠고 또 재배적인 단점도 계속 연구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썸머킹 사과가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고 농가 소득을 올려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최고 1억 5천만 원짜리 그림을 포함해 국내외 유명 작가의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보고 또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미술 장터가 경주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중소도시로서는 드물게 6년째 행사를 이어가면서 관람객도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유명 갤러리와 작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미술축제 아트 경주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41개 갤러리에서 작가 800여 명의 작품 1000여 점이 출품되었습니다. 최고 1억 5천만 원 하는 전위예술가 이건용 작가의 작품에서부터 10만 원대의 소품까지 그림과 조각, 사진 등 다양한 작품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에게는 이름난 작가의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 해마다 이렇게 한두 점씩 모으는데 사실은 상당히 저렴하게 제가 지금 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요. 국제관광지 경주라는 도시가 갖는 특성은 화랑에도 매력적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다 모일 뿐더러 타 지역에서도 다 찾아오는 곳이니까 갤러리 대표로서는 상당히 매력이 있죠. 그래서 여러 번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술 장터뿐 아니라 특별전도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포항, 울산, 경주 작가 30여 명씩이 참여하는 해오름 동맹전과
경주 미술의 뿌리와 역사를 볼 수 있는 전시회, 그리고 영상으로 보는 신윤복의 해원 풍속 도첩은 관람객의 눈길을 끕니다. 지난 2012년 시작한 아트 경주는 경기에 따라 오르내림이 있지만 관람객은 최고 2만 명을 넘어섰고 판매 금액도 2억여 원에서 5억여 원으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뿐만 아니라 포항, 울산 지역의 미술 시장의 활성화, 또 나아가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서는 처음으로 시작된 경주 미술 장터가 역사문화도시 경주에 예술도시란 색채를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어제 저녁 대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항공기가 기체 이상으로 회항했습니다. 어제 7시 35분에 승객 180여 명을 태우고 대구공항을 이륙한 티웨이 항공 809편은 출발 20여 분 만에 기체 이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안감과 함께 공포까지 느낀 승객들은 항공사 측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승객들은 항공사 측이 연결편 문제 때문에 예정보다 30여 분 늦게 출발한 뒤에 다시 회항했다면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티웨이 항공 측은 어젯밤 10시 제주공항으로 가는 대체 항공기에 승객들을 옮겨 태운 뒤 다시 출발시켰습니다. 지난해 세계적으로 에너지 투자가 소폭 감소한 가운데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원전에 대한 투자는 170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45% 감소했고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규 원전에 대한 투자는 90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70%나 줄었으며 그나마 원전 투자의 절반은 신규 원전이 아닌 기존 원전에 대한 업그레이드 작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FC는 어젯밤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린 KB하나은행 K리그1 2018 18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와의 경기에서 0대1로 패했습니다. 대구는 에드가를 최전방에 세우고 이선에는 세징야와 조세가 에드가로 지원 사격했지만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반면 포항은 후반 13분 대구의 문전 앞 혼선 상황에서 강상우가 중거리 슈팅을 성공시켰습니다. 대구는 반격에 나서 막판까지 포항을 거세게 몰아붙였지만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대구FC는 오는 22일 밤 7시 울산 문수축구장에서 울산 현대를 상대로 KB하나은행 K리그1 2018 19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올 상반기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7.4% 줄었습니다. 관세청 구미세관은 상반기 구미 수출액이 123억 9,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은 50억 3,300만 달러로 지난해와 비교해 0.1% 줄었습니다. 무역 수지는 지난해 82억 8,900만 달러 흑자에서 올해는 73억 5,900만 달러로 11.2% 감소했습니다.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스마트폰과 모니터, 카메라 모듈 등 전자제품 수출액이 19% 감소해 전체 수출액이 줄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야영과 취사행위, 낚시, 다슬기 채취 등이며 특히 무허가 건축물과 불법 용도 변경 건축물도 함께 단속합니다. 무허가 음식점과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해 강력 처벌할 계획입니다. 경북대학교는 유망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창업선도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팀을 모집합니다. 예비 창업팀이나 창업한 지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7개 팀을 모집하며 오는 23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선정된 창업팀은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집중식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투자 유치, 글로벌 시장 진출 같은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높은 기온과 강한 자외선에 잠시만 바깥에 있어도 피부가 따갑습니다. 여기에 땡볕더위와 탁한 공기, 불쾌지수도 높고 더위 체감지수도 높아 어지럼증이나 실신 등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도 무척 큰데요. 최대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 외출할 때는 양산 등으로 최대한 태양광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요즘같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장시간 동안 너무 낮은 온도에 노출되면 냉방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실내 적정 온도인 26도에서 28도를 유지하셔야겠고요. 갈증 해소를 위한 커피나 탄산음료는 오히려 몸속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최대한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계속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드러나십니다. 대구 아침 기온 26도, 청도 2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와 청도 모두 37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상주의 시각 기온 25도, 김천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낮 기온은 상주 36도, 김천도 36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5도, 의성 24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36도, 의성 37도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기온 35도 안팎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지역은 파란 하늘 아래 높은 기온이 계속되면서 뜨거운 하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